첫 번째, 계좌에 먼저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넣어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달 현금 흐름을 꼬박꼬박 받으려고 노력하는 채널 꼬박꼬박입니다. 흔히 국내 주식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절세 계좌 3인방이 있습니다. 하나가 연금저축계좌, 그리고 퇴직연금, 그리고 ISA 계좌가 있습니다. 이 세 개 모두 대표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흔히 잘 비교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 세 개의 용도랑 목적이 굉장히 다릅니다. 첫 번째, 연금저축계좌와 개인 퇴직연금을 묶어볼 수 있고요. 사실상 ISA는 전혀 다른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이 노후에, 우리가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한 연금계좌이고, ISA 같은 경우는 만기가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절세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계좌가 인출 조건이 조금씩 다른데요. 연금저축계좌나 IRP는 우리가 노후를 위한 계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 55세가 넘어야 하고, 그리고 이 계좌에 최소 5년 이상은 납입을 해야 그 뒤부터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중도에 인출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절세 계좌라고 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에 반해 ISA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3년입니다. 3년만 채우면, 뭐 나이와 상관없이 3년만 채우면 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도 조금씩 다른데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연금저축계좌나 IRP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매년 얼마씩 저희가 불입한 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를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때나 종합소득세를 낼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세 이연을 통한 연금소득세 납부를 통해서 기존에 보통 내는 뭐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5.4%를 내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적은 연금소득세율을 5.5%부터 3.3%까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받게 됩니다. 그에 반해 ISA는 조금 다른데요. ISA는 세액공제보다는 수익금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배당소득세도 아까 말씀드렸던 15.4%를 떼는데, 이 ISA 계좌 안에서 뭐 예금이나 어떤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물론 ISA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3년 동안 수익금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까지 분리과세를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15.4%의 세율을 매겨져 있는데 9.9%면 훨씬 더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거는 연금저축계좌와 IRP인데요. 그러면 과연 이 연금저축계좌 IRP가 어떻게 세액공제가 다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 원까지, 납입금액이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6.5%에서 13.2%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연 600만 원에 16.5%면 최대 9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IR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납입하는 금액이 연 900만 원까지 최대 16.5%에서 13.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만 원을 낸다고 하면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16.5%와 13.2% 이 차이는 근로소득이 5,500만 원이 넘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이 초과하면 그보다 좀 더 낮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세액공제와 상관없이 이 계좌에 총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연 1,800만 원입니다. 최대 납입금액이나 세액공제 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금저축계좌와 IRP 개인 퇴직연금이 합산해서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액공제만을 위해서 연 900만 원까지 채우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 절세계좌라는 게 과세 이연을 통해서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절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800만 원까지 채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연금저축계좌와 IRP가 합산해서 연 900만 원입니다. 그러니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을 채웠다면 IRP에는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이 엄청나게 많은 증권사도 있고 계좌도 이렇게 많은데 한 증권사에 IRP 계좌 하나만 터가지고 거기에 최대 900만 원씩만 넣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을 넣고 그 뒤에 IRP 계좌에 300만 원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제 900만 원 뒤에 또 어떻게 절세를 이루어 나갈지는 제가 그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부터는 왜 IRP 퇴직연금보다 연금저축계좌에 먼저 넣어야 되는 4가지 이유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투자 한도, 두 번째는 중도 인출, 세 번째는 담보대출, 네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첫 번째, 투자 한도인데요.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길면 3, 40년을 넣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럴 때는 장기 수익률을 봤을 때 예금이나 채권이나 다 필요 없고 주식의 장기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높은 계좌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계좌는 위험자산에 넣을 수 있는 자산의 한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물론 연금저축 계좌나 퇴직연금이나 둘 다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그런 고위험 상품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IRP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의 최대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중도인출인데요. 연금저축계좌는 중도인출을 할 때 특별히 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뭔가 중도인출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그때 그냥 본인이 중도인출을 신청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IRP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법적 가능 요건이 될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두 계좌 모두 세액공제로 받은 혜택을 원상복구시키는 것은 모두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 소득이 높아가지고 13.2%를 만약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나중에 13.2%만 되돌려낼까요? 그게 아니라 그때 되돌려낼 때는 16.5%로 되돌려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2%만 세액공제를 받은 분들은 웬만하면 중도인출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인정한 IRP 중도 인출 사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부담할 때,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그 밖에 개인 회생, 그리고 천재지변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담보대출입니다. 가끔 큰 돈이 필요한데 연금계좌 IRP에서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연금저축계좌의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IRP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금성이나 유동성을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가 좀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투자증권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서는 최대 펀드 평가액의 50%까지 담보대출을 허용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입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계시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당연히 연금저축계좌나 IRP 모두 상품별 수수료는 들어갑니다. 거래 수수료는 들어가는데 IRP 개인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따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아무 매매가 없더라도 그냥 IRP 계좌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계속 수수료가 1년마다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증권사별로 수수료가 달라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특히 굉장히 유명한 증권사인데 이 IRP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아직도 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수수료를 내고 있지 않은데 대부분 내고 있지 않지만 또 내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왔거든요. 총 14개의 증권사 중에 5곳에서 이 IRP의 수수료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현대차증권, 신영증권, IM증권이 있는데요. 이 미래에셋증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증권사인데 거기에서도 이 IRP 퇴직연금의 수수료가 0.24%까지 나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IRP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면 어디서 만드는 게 좋을까?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NH투자증권이나 KB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에서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증권사들이 이 자기 자본이 4조 원이 넘어가지고 발행어음까지 발행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튼실한 증권사거든요. 웬만하면 이 세 곳 중에 한 곳에서 가입을 하는 게 좋고, 내가 만약 이미 수수료를 내고 있는 곳에서 퇴직연금을 계좌를 만들어서 불입하고 있다. 그럴 때는 다시 퇴직연금을 이전 신청하면 됩니다. 나중에 또 이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과연 절세 계좌에 돈을 어떤 순서로 입금하면 좋을까? 첫 번째, 연금저축 계좌에 먼저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IRP에 넣고 그 뒤에 ISA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히 얼마 정도 내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저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연금저축 계좌에는 최대 한도인 600만 원을 넣는 게 좋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거든요. 이 세액공제 혜택이 정말 크기 때문에 최대 600만 원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IRP 계좌에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9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워도 1,800만 원 납입 한도까지 약 900만 원을 더 넣을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저는 이제 그거는 멈추고 그 뒤부터는 최대 1,000만 원까지 ISA 계좌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3년 만기 중에 발생한 수익금에서 200만 원은 비과세, 그 이상은 9.9% 분리과세가 됐기 때문에 우선 이 절세 계좌로 쓰기 굉장히 좋고요. 이 ISA에 있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로 바로 이전을 할 때 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ISA의 만기가 3천만 원이 됐다. 근데 이 3천만 원을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 계좌에 옮긴다면 3천만 원의 10%, 300만 원의 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900만 원의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계좌의 한도를 채웠다면 그 뒤로는 IS에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그리고 길게 봐서는 ISA까지 과연 어떠한 순서로 얼마까지 넣으면 좋을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600, 300, 1000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이상의 또 저축을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연금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단기적으로 목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럴 때는 다른 개별 주식이나 다른 종합 주식 계좌 같은 거를 또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와 개인 퇴직연금 중에 어떤 순서로 얼마까지 넣어야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또 연금저축 계좌나 퇴직연금 관련된 정보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또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